안녕하세요, 요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4번 문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 문제를 통해서 배워왔던 도형 글상자를 조금 더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4번 문제 풀이 2개의 영상을 먼저 복습하시고 이번 영상을 이어서 봐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작성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크게 똑같은 형태의 소제목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 각 소제목의 내용만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똑같이 잘 만들어서 나머지 2개는 복사해서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앞부분을 보시면 2개의 직사각형이 겹쳐져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직사각형에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어떤 직사각형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아래에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부터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도형의 순서를 바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도형의 지시사항을 살펴볼게요. 아래 파란색 직사각형부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먼저 이 지시사항대로 직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추가하는 방법은 그동안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너무나 쉽죠? 입력 탭에 왼쪽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지시사항에 적혀 있으니까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 탭에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죠? 너비는 10, 높이는 15입니다. 그리고 면색은 채우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죠? 클릭. 색깔은 흰색을 제외하고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을 선택하고 흰색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설정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클릭하면 짠!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죠? 도형의 위치도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입력 탭에서 왼쪽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직사각형의 크기와 면색을 설정해야 하니까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기본 탭에서 너비는 12, 높이도 12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이동해서 면색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도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보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2개의 직사각형이 겹쳐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도형에 A 글자를 추가해야 하죠. 글자를 추가할 도형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우클릭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 안에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키보드로 대문자 A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 이 글자의 글꼴 정렬을 설정해야 합니다. 도형 안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먼저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고 크기는 2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수직 가운데 정렬은 기본값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운데 정렬을 눌러서 이렇게 수평 정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작성은 끝났습니다. 다음 오른쪽 도형의 지시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 글상자 추가도 이미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입력 탭의 왼쪽에서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면 되죠? 클릭. 그리고 도형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상자는 지시사항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 만들어진 도형 조금 뒤에서 시작점을 잡고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글상자의 끝부분이 이 글자의 끝과 맞춰주면 되겠죠? 높이도 앞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작게 이렇게 맞춰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추가하고 글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세부적으로 글상자의 크기나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글상자 가운데를 클릭하면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시험지를 확인해서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글상자의 선의 종류와 면색을 설정해야 하죠.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선의 종류를 설정하기 위해서 선 탭을 클릭하고 종류를 클릭해서 파선 또는 점선을 선택합니다. 저는 파선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면색을 설정하기 위해서 채우기 탭을 클릭하고 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색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글상자의 스타일이 잘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 안에 있는 글자의 글꼴과 정렬도 설정해야 합니다. 글상자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모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으로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주제가 잘 만들어졌죠? 그럼 이 소주제를 복사해서 두 개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복사할 도형과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할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만 선택하면 되죠? 주의하실 점은 도형 3개를 모두 선택할 때까지 키보드의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선택하셨다면 이번에는 키보드의 컨트롤,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의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선택한 도형을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자, 그럼 도형이 복사되면서 이렇게 테두리만 보이죠? 간격을 잘 맞춰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야 하죠? 키보드의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두 번째 이 제목을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두 개의 소주제가 뚝딱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글상자의 내용을 바꿔줘야겠죠? 시험지의 내용을 확인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일 아래에 있는 도형의 면색을 살펴보면 색깔이 모두 다르게 들어가 있죠? 지금은 복사해서 똑같은 색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시험지와 동일하게 색깔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면색을 바꿀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도형 탭으로 바뀌면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다른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은 제외하라는 지시사항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3개 도형의 색은 반드시 모두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 지금 잘 설정되어 있죠? 그럼 4번 문제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풀어보니 어떠세요? 도형, 글상자, 글맵시, 이미지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고 각각의 요소마다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서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하지만 세부 설정 방법이 같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강의 영상만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직접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정답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정답 파일과 비교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